만수르 갑수르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 톤을 좀 낮추겠습니다. 지금 10시가 넘었는데도 우리 가족들 자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만의 저가매수 원칙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방송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저의 큰 원칙은 역배열 1년선 아래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는 겁니다. 역배열은 뭐죠? 241선 아래로 20, 60, 121선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240, 120, 60, 20, 5일 이렇게 차례로 내려가 있다면 완전 역배열이겠죠? 저는 완전 역배열에서 더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사는 거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려는 길목에서 사야 됩니다. 그 단편적인 시그널은 21선이 61선을 골든 크로스 하려고 하는 찰나. 그리고 세 번째, 역배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겁니다. 더 이상 바다 지하실이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이쯤이면 진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고민해 봅니다. 그보다 전제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공부하다 보면서 터득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은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되는 동영상이거든요. 저도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3, 4년을 물러온 주식이 많이 있고요. 제일 큰 전제는 차트를 아주 넓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차트의 큰 역사를 보면서 이쯤이면 정말 바닥 구간이구나, 이쯤에서 내가 매수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겠구라는 시각을 먼저 갖기 위해서 전제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를 갖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차 최근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많이 하락했죠? 네. 제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내가 이 차트를 왜 관심을 두게 됐냐? 단지 요 최근 차트만 보고? 아닙니다. 넓게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큼 크게 해먹고 이만큼에서 반등하려다가 또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바닥 부근까지, 이 넓게 큰 차트에서 거의 바닥 근처까지 한번 찍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때는 많이 내려왔구나. 근데 여러분, 딱 보십시오. 많이 내려왔구나. 물론 많이 내려왔죠. 짧게 보면 많이 내려온 거지만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크게 보라고 그랬죠. 그럼 크게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크게 올라왔는데 이쯤에 사면 내가 볼 때는 바닥이 이거라고 보면 이만큼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초보자들 어떻습니까? 여기만 보고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서 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차트도 있어요. 이런 차트가 많겠습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차트가 많겠습니까? 저는 아래로 내려가는 차트가 더 많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물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왜 나만 그러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차트는 이렇게 쌍바닥 나오고 올라가던데.
많이 해먹기 때문에 더 올라갈 힘이 없는 겁니다. 35,000원에서 27만원까지 갔습니다. 우량주가. 더 해먹을 게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소형주에서 성장하는 회사가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무량한 기업이 더 해먹기는 부담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개미들은 아마 여기서 많이 떨어졌다고 또 많이 달려들었다가 분명히 또 매도할 타이밍이 있었는데도 끝까지 들고 왔을 겁니다. 손절 못하고. 어떻습니까? 아, 그래, 잘 버티고 있네? 그래, 가나? 이러다가 이렇게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을 보라는 게, 이제 이쯤이면 되겠다 싶은 거죠. 물론, 여러분이 성격이 더 철두철미하다면, 예민하다면, 뭐, 이 근처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든지요. 하지만, 저는 이번 코로나가 최악의 시장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바닥에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바로 이렇게 약 이동평균선이 간격이 넓을수록 올라가는 상승폭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을 본 게 바로 이겁니다. 많이 내려갔구나. 이쯤에서는 만약에 샀다면 단기로 대응해서 먹어야 되지 이쪽에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쯤에서도 물리는 사람도 자기가 시간이 많다면 제가 보기에는 회복하는 데는 이 사람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큰 틀을 보라고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큰 틀에서 이게 바닥 근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매수를 한다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21선이 61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그널. 저는 머리로 봅니다. 이 차트의 머리를 이게 돌아섰네? 가려고 하네. 21선이 지금 역별이죠. 1년선 120, 60, 20 그리고 또 51선이 이제 이거는 이제 골든 단기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데 일단 저는 21선하고 61선을 보거든요. 그러면 머리 틀었네. 그러면 머리 틀려고 할 때 이미 올랐죠. 이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매수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매도도 인내하지만 매수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틀면서 요거 만나러 오겠구나. 이렇게 만나러 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게 1차 매수입니다. 여유가 되시면 더 조금씩 모집해도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질질 가서 이렇게 뚫어주고 올라가주면 땡큐죠. 하지만 또 여기서 샀는데 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매수는 항상 분할 매수가 원칙입니다. 제가 100%를 갖고 돈 100만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삽니다. 그럼 두 번째 분할 매수 자리는 어디냐? 앞에 차트를 보면 좀 강하게 나온 데가 있죠. 이 부분 거래량 싫고 그럼 이쪽을 저는 2차 지지선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지지선은 이제 여기를 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 한 10%에서 20% 샀기 때문에 여기서 2, 30을 삽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4, 50 비중을 맞춘 거죠. 그래서 더 떨어지면 저는 여기서 마지막 50%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저의 평균가는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저 위에서 사서 이렇게 떨어져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보단 그래도 이쯤에 물려서 고통을 감내하는 게 훨씬 수월한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안 망할 거지 않습니까?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소형주 같은 경우에 이 최저가를 밑으로 뚫었다. 그때는 상장 폐지나 그런 걸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주는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형주를 그래도 급등나기 폭이 크니까 참 재밌잖아요. 그럼 소형주 할 때는 내가 이 돈은 없는 셈 치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소형주는 없는 셈 치고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소형주에 크게 물린 게 있습니다. SJ 솔루션즈. 그래서 좀 고통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형주 할 때는 자기 밥그릇의 크기만큼 해당되는, 내가 이거 돈 없어도 된다는,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정도는 뭐 껌이니까 이거 뭐 상장해도 돼, 그런 거는 이런데 과감하게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보면 오히려 그런 게 2배, 3배 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아주 넓게 보고 역별에서 정별로 가는 길목, 그리고 역배형 길간이 길수록 좋다. 그리고 분할 매수는 기본이 원칙이고요. 스윙은 이제 단기간에 이제 단타는 아니고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기다려서 파는 게 이제 스윙이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121선, 1년선, 481선, 1001선 이렇게 목표를 두죠. 만약에 이게 정말 진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바닥을 생각하면 난 다시 여기까지 노려보겠다. 그러면 이제 이건 장투가 되는 거죠. 그건 각자의 목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형주, 동종주 선택할 때는 상장 폐지를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재무 상태, 그러니까 소형주라도 계속 적자가 나는 거 아니야? 아시죠? 5년 적자면 상장 폐지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재정 상태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빚이 많은가, 그리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 지분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걸 다 고민해서 소형주를 선택하시고,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금액을 크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돈 없어져도 될 정도의 각오로 소형주를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손절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제가 소형주 하나, 이제 현대차를 봤으니까 소형주를 하나 보는 게 바로 아진산업입니다. 제가 현대차가 아진산업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수하기 전에 역배인 건 알았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역배이지 않습니까? 역배에서 지금 시그널이 나왔어요. 이렇게 20일, 60일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왔죠. 여기서 바로 매수를 고민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트를 넓게 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얼마 공부 같지 않아요? 뭐 더 떨어져도 뭐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여기서 샀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강 가야 될 그런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좀 여기서 사더라도 저가 매수라 생각하고 자신있게 사시는데, 이때 만약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저는 여기서 사갖고 물렸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아니었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갔겠죠. 저는 여기서 한번 매도를 했겠죠.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물렸는데, 보십시오. 회복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가 매수하면 회복력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20일에서 머리를 틀 때 한다 그랬죠. 근데 내려올 때, 조정 내려올 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물 탔냐면 요 21선 위에 놀고 있을 때 여기서 물 한번 탔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선을 갔다 왔네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이때 아마 1년선에 한 절반쯤 매도를 걸어놨을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딴 일을 보고 있어. 그때 아마 제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 여기 후회한다고, 왜 여기다 1년선에다가 매도 가격을 안 걸어놨는지.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했는데요. 여기서 1차 단기로 이렇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힘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 61선까지는 조정 나올 거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1차 단기를 놓치면 기간은 좀 길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때는 좀 더 세게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만의 개인적인 이제 저가 매수 원칙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하여튼 마지막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만수로 값수로입니다. 감사합니다.